안녕하세요. 샤크헤드 원장 함정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샤크헤드 홍보물 고의과정 나오면 빵사와 6문제 심화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마다 어렵다 혹은 풀었는데 헷갈린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시간이에요. 자, 6문제지만 단원별로 여러분들이 조금 낯설게 느끼거나 아니면은 해도 잘 안 된다라는 그런 문제들로 수록되어 있으니까는 선생님하고 오늘 6문제에 대한 풀이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 문제인데요. 자, 30의 a제곱이 4, 30의 b제곱이 3으로 주어져 있을 때 10의 마이너스 b분의 2a 플러스 b제곱을 얼마인지 구하라. 아니, 30, 10, 3, 4. 와, 지수도 힘들고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데 분명히 풀어본 기억은 있을 거예요. 문제집에 실려 있기도 하고 학교 프린트에 있기도 하고 부교재에 있기도 하고 많이 받는 문제인데 볼 때마다 헷갈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 친구들은 이 영상 보면서 잘 정리를 해보세요. 자, 선생님이 연결고리를 잡는 팁을 줄 건데 먼저 10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30에 대한 식이 주어져 있어요. 그럼 30을 어떻게 해야 되죠? 그쵸, 3으로 나눠야 되죠. 그 3으로 나누는 게 4하고 3 중에 누구? 이 녀석과 관련된 식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는 반드시 조작이 되게 돼 있어요. 문제를 좀 믿어야 돼요. 선생님이 쓰는 표현인데 문제를 믿고 접근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10을 만들려면 이 식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자, 고민이 될 텐데 30의 b제곱에서 양변에 30을 나눠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좌변은 뭐가 되고 30에 1b 마이너스 1제곱이 되고요. 그쵸? 지수법칙에 의해서. 자, 이쪽은 3을 30으로 나누니까 얼마가 돼요? 10분의 1이 되죠? 그 얘기는 10에 마이너스 1제곱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그러면 10이란 녀석은 얘를 1-b제곱으로 쓰면 되겠다.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그럼 끝났어요, 문제가 벌써. 왜 끝났냐? 10에 1-b제곱분의 1이 30이라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이 모양을 만들려면 얘는 10에 1-b제곱분의 1에다가 뭘 해주면 끝나나요? 그쵸, 분자에 있는 2a 플러스 b제곱을 해주면 돼요. 근데 얘는 얼마라고요? 30이라고요. 30을 왜 살려놨냐? 30에다가 2a 플러스 b제곱을 한다는 것은 문제에서 주어진 30의 a제곱이 4고 30의 b제곱이 3인 걸 이용할 수 있다 이거죠. 맞나요? 네. 이 녀석은 3의 a제곱이 2개 있고 곱하기 3의 b제곱이 하나 있어서 4의 제곱과 3을 곱한 얼마? 48. 이렇게 답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어렵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볼 때마다 이거 풀어봤었는데 어제 이거 문제집에서 풀었는데 이런 식의 느낌이 나는 문제예요. 근데 볼 때마다 헷갈리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30의 b제곱이 3인 걸 이용을 해요. 왜? 밑이 10인 녀석을 만들 건데 주어진 식을 보니까 30과 4, 30과 3 중에서 누구랑 관계 있냐 이거야. 그리고 지수에서 분자를 만드는 건 쉬워요. 분모를 만드는 게 힘이에요. 분모가 1-b, b에 관한 식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문제 의도가 30의 b제곱은 3이다. 이 식을 정리하라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정리하느냐?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시작을 하기도 해요. 얘를 30은 3의 b분의 1 맞나요? 양변에 3으로 나눠. 3으로 나누면 10은 3의 b분의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써서 전개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런 풀이 방법도 있긴 한데 선생님이 오늘 주는 팁은 조금 더 깔끔한 팁이에요. 이렇게 만들지 말고 이 식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30을 계속 살려야 돼요. 왜? 최종적으로 30을 살렸을 때 그쵸, 주어진 조건을 쓸 수가 있거든요. 어디에서 포인트를 줘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느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번 문제로 이제 2번 문제도요. 이번 문제는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있고 그 녀석이 y는 마이너스 로그 2x와 만나는 점을 x1, y1
y 이꼴 마이너스 3x제곱과 만나는 점을 x2yt라고 할 때 기억 니은 디귿에서 참인 것을 고르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 하나만 있어도 힘들어 죽겠는데 직선, 로그, 지수 다 섞여 있는 문제예요. 역시 많이 봤던 문제죠?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 녀석을 풀 때 어떤 팁이 있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자, 그래프를 그리는데 로그와 지수의 밑이 각각 달라요. 그쵸? 하나는 2와 관계가 있고 하나는 3과 관계가 있어요. 엄밀하게 따지면 이제 마이너스 때문에 2분의 1과 3분의 1의 관계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는 역함수의 그래프를 같이 그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비교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수에 조금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은 이 녀석 y는 마이너스 로그 2x와 이 녀석의 역함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y는 마이너스 로그 2x의 그래프는 감소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네. 얘가 바로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x 그래프야. 맞나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녀석의 역함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역함수 그래프는 당연히 y 이꼴 x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이 점을 지나겠죠. 그리고 로그 그래프가 1,0을 지난 것처럼 지수 그래프는 0,1을 반드시 지날 거예요. 자, 내가 이제 그릴 지수 그래프는 이 녀석의 역함수 그래프인데 문제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그래프죠. 그러니까 점선으로 빨간색 점선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요렇게. 우와, 이해되죠? 그럼 얘는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이제 파란색 그래프 3의 마이너스 x제곱을 그릴 때인데 여러분들 여기서 좀 헷갈려요. 분명히 0,1은 지날 텐데 어느 쪽으로 그리는 게 맞는 걸까? 고민이 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1을 한번 대입을 해보면 쉬워요. 1을 대입해보면 여기다 1 넣으면 얼마? 2분의 1. 여기다 1을 넣으면 3분의 1. 3분의 1이 커요? 2분의 1이 커요? 2분의 1이 크죠? 그럼 1일 때 함수값이 2분의 1보다 작은 쪽, 요 아래쪽으로 그려줘야 되겠구나. 그럼 여기서 3의 x제곱의 그래프는 이와 같이 그려주면 되겠죠. 3의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 자,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직선을 그려야 되는데 y 이꼴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는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x절편과 y절편이 전부 다 4가 되는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이때 이 직선과 로그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x1, y1이라 하고 3의 마이너스 x제곱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x2, y2라고 했어요. 맞나요? 자, 그리고 나서 x1과 y2를 비교해라, 뭐 다음 등등을 비교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의 점을 좀 더 나타내보자 이거야. 그게 뭐겠어? 바로 그치, 지수 그래프 왜 그렸겠어요? 비교하려고. 그러면 이 빨간색의 지수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와 만나는 점, 바로 이 점이죠. 이 점의 좌표는 x1, y1과 만났던 이 교점하고 어때요? y 이꼴 x 대칭인 관계가 있어요. 끝났네. 그럼 이 녀석의 좌표가 뭐라는 거야? 바로 y1, x1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네, 이거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풀다 보면은 로그의 역함수도 그리고 지수의 역함수도 그려서 푸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래프가 많아지면 좀 더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주는 팁은 하나의 그래프만 역함수를 그려라. 지수가 편한 친구들은 로그의 역함수를 지수로 하나 그리시고요. 혹시 로그의 그래프가 편한 친구들은 지수의 역함수인 로그 그래프를 하나 점선으로 그려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답을 한번 체크해 봅시다. x1과 y2를 비교하래요. x1과 y2 누가 클까? 네, 여기서 비교를 해야 되겠죠. x1은 이 빨간색의 y좌표고요. 이 빨간색 점의 y좌표고 y2는 이 파란색 점의 y좌표예요. y좌표니까 높은 게 큰 거죠. 둘 중에 누가 높아요? 당연히 x1이 높죠. x1이 크다? 참이네요.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니은보다 디귿이 이제 기억과 관계 있으니까 디귿을 먼저 볼게요.
디귿은 무슨 관계식이냐면 x1, y1, y1, x1, x2, y2는 지수와 로그의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지만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해요. 그 얘기는 x1과 y1을 더한 거는 4고요. x2와 y2를 더한 것도 4예요. 맞나요? 네. 근데 기억이 참이었잖아요. 오호. 그럼 이 식에서 x2는 그대로 두고 y2 대신에 내가 x1을 쓰면 이 값은 더 커지는 건가요? 작아지는 건가요? 더 커지는 거죠. 그럼 4보다 크네요? 참이군요. 이해되나요? 네. 기억과 디귿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먼저 같이 봤고요. 자, 니은을 볼 건데 곱의 형태가 돼 있어요. 곱의 형태. 일단 곱의 형태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의심할 만한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기울기고요. 하나는 넓이에요. 기울기와 넓이인데 기울기가 선생님 경험상으로 한 80% 이상 돼요. 네. 기울기를 먼저 생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럼 기울기는 어떻게 되죠?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x좌표분의 y좌표가 돼야 되니까 이 식을 잘 봤을 때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x1, x2를 다 나누면은 기울기의 곱이니까 좀 힘들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x2로만 나누고 이쪽은 y1으로만 한번 나눠볼게요. 이렇게. 지금 이 중에서 누가 더 큰지를 지금 묻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 있는 x2분의 y2는 원점에서부터 빼기 0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원점에서부터 x2, y2까지 이 파란색 점이죠? 이 녀석의 기울기를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되나요? 그림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이렇게 이 녀석의 기울기예요. 자, 그러면 y1분의 x1인데 선생님 기울기는 x좌표분의 y좌표인데 왜 y1분의 x1을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우리 구해놨죠. 어디서? 여기 구해놨잖아요. 이걸 또 써먹는 거예요. 이 왼쪽에 있는 식은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기울기구나. 그럼 누가 더 커요? 당연히 y1, x1까지의 기울기가 더 크죠. 이 녀석이 더 큰 거예요. 참이네요. 자, 어떻게 푸는지 보셨나요? 대소를 비교해야 되고요. 대소 비교한 걸 가지고 이용을 해야 되고요. 기울기까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러한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뿐만 아니라 여기 앞에 보면 빵 먹으면서 봐봐. 여기에도 기울기, 그래프와 기울기, 넓이, 그리고 거리 개념으로 풀 수 있는 내용들이 실려 있습니다. 자, 공부 좀 잘 해보시고요. 이런 문제 나오면 우리 꼭 맞출 수 있도록 해봅시다. 자, 이제 3번으로 가죠.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보면 방정식, x에 대한 방정식이 주어져 있을 때 이 녀석이 실근을 갖기 위한 조건을 구하라 라고 해요. 자, 여러분들 딱 보자마자 치환해야겠다 이런 생각 들죠? 그래서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우리가 t로 치환을 해요.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걸 t에 관한 2차식으로 씁니다. 그 다음에 뭐에서 틀려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놓고 풀어서 틀려요. 선생님, 치환했을 때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지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아니다 이거죠. 치환했을 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두 가지. 그 중에서도 범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 녀석을 잘 보면 우리가 치환을 하면 항상 범위가 생기는데 범위는 2의 x제곱과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둘 다 지수꼴이기 때문에 각각이 양수예요. 양수.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산술평균 기하평균에 의해서 이 녀석은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2개 곱한 거. 근데 이게 얼마야? 1이니까 뭐보다 크거나 같아요? 네,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t의 범위는 2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범위를 잘 체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얘를 t로 치환했으니까 4의 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은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제곱한 다음에 뭐 해줘야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 2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2를 해줘야 되겠죠. 그 얘기는 이렇게 치환을 하면 두 개를 조심해야 된다 이거죠. t의 범위는 뭐가 된다? 네, 2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4의 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은 뭐가 된다? t제곱 마이너스 2가 된다.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나요?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방정식을 한번 바꿔서 써볼 건데, 얘를 바꿔서 써보니까 얘는 t제곱 마이너스 2니까 t제곱 마이너스 2 빼기 2kt 더하기 18은 0.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2kt 더하기 16은 0. 자, 이렇게 얻어집니다. 자, 그럼 이제 이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지면 된다라고 여러분들은 체크하는데 엄청나게 잘못된 거예요. 얘가 실근을 갖는다고 해서 원래 있던 방정식이 실근을 갖지 않아요. 왜? 범위 때문에 그렇죠. t가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가 만약에 실근을 갖는데 2보다 작은 거를 가져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녀석은 이 x의 값이 존재하지 않는 녀석이에요. 원래 방정식이 근을 가지려면 이 치환한 2차식이 2보다 크거나 같은 근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2보다 큰 근이 있으면 되는 거니까 2보다 작은 근 하나, 2보다 큰 근 하나 이러면 어때요? 괜찮죠? 2보다 큰 근이 존재하니까 혹은 두 근이 전부 다 어때요? 2보다 커도 괜찮겠죠? 맞나요?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누굴까요? 맞아요. 중근인데 2보다 크거나 같은 곳에서 중근을 갖는다 이거죠. 참고로 2는 0이 돼도 상관은 없습니다. 등호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경우를 나누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문제 풀이를 한번 해보자. 자, 이 경우에는 요 2차 함수가, 2차식이 2보다 크거나 같은 근이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2일 때 뭐예요? 함수값이 0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면 돼요. 아하, 2를 대입해주면, t자리에 2를 대입해주면 4-4k 플러스 16이 0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면 되겠네요. 자, 얘를 정리해주니까 k의 범위는 뭐가 돼요? 네,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얻어집니다. 맞아요? 자, 두 번째 경우는 일단 두 개의 근이 존재해야 되겠고요. 사실 두 번째랑 세 번째는 우리가 묶어서도 풀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왜냐면 얘는 두 개의 근이 존재하고 얘는 그냥 하나의 근이 존재하는, 중근이 존재하는 거니까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고 얘는 0보다 작거나, 크거나, 죄송합니다. 판별식이 0인 경우예요. 그럼 두 개를 합쳐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로 풀면 되겠네요. 그쵸? 짝수니까 4분의 t는 k제곱 마이너스 16. 아, 이 녀석은 0보다 크거나 같고 and 2일 때의 함수값이 양수네요. 그쵸? 그럼 2를 대입한 4-4k 플러스 16이 0보다 크다. 참고로 2일 때 0이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등호 들어가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축을 생각해야 되죠?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웠던 근의 분리. 함수값에서 판별식, 함수값, 대칭축. 이 세 개를 비교해야지만 되는 근의 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판별식, 함수값. 대칭축이니까 여기서의 대칭축은 k예요. k라는 녀석은 누구보다? 그렇죠. 2보다 크거나 같다.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고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고 얘는 5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고 얘는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네요. 그럼 세 개를 다 합치면 네, k값의 범위는 4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최종적인 답은 뭐가 되겠어요? 여기서 얻은 k가 5보다 크거나 같다. 아래에서는 이 두 개를 합친 그렇죠. k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답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 식을 딱 보고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t로 치환할 건데 치환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범위와 제곱에 관한 식. 그 중에서도 범위, 이 범위를 잘 체크해야 돼요. 범위는 뭐에 의해서?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2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럼 주어진 녀석을 세 가지 경우로 나눈다 이거죠. 2보다 큰 근이 존재만 하면 되니까 2보다 작은 거 하나, 큰 거 하나 있을 때 그리고 2보다 큰 근이 두 개 있을 때 하나 있을 때 이 녀석은 같이 합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근의 분리를 이용해서 풀고 이 녀석도 체크를 해주면 두 가지 경우가 다 되는 거니까 합친 결과물 k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이와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서술형으로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니까 꼭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직접 써보면서 공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로 가보자.
자, 이어서 4번 문제 한번 봅시다. 4번 문제는 자, 원이 있어요. 단위원. 단위원이 있는데 반지름이 단위원이 있을 때 이때 어떤 알파만큼 각을 가지고 있을 점 P, 점 T의 좌표가 있을 때 이때 Y축에 있는 0,1에 해당하는 점에서부터 요만큼의 길이 있죠. 그쵸? 문제 읽어보면 이게 실이 감겨져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실이 딱 끊어졌대. 그러면서 실은 좀 이렇게 헐렁헐렁해 보이긴 한데 아무튼 이 실이 팽팽하게 탁 접선 T에서 접선 방향으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게끔 슉 펼쳐졌다 이거야. 그때의 점을 Q라고 하면 이 Q의 좌표는 어떻게 되겠는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삼각함수에서 여러분들이 한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 나머지를 표현하는 방법을 잠깐 연습을 좀 해볼게요.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 하나의 각이 세타로 주어져 있어요. 이때 빗변의 길이가 r로 주어져 있으면 밑변과 높이는 뭐라고 쓸 수 있냐 이거죠. 혹은 밑변의 길이가 r로 주어져 있으면 나머지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혹은 높이가 r로 주어져 있으면 나머지는 뭘로 쓸 수 있을까요?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연습을 하고 갈게요. 자, 먼저 이때는 r, 그쵸? 밑변에 해당하는 데서 코사인에 해당하니까 r 코사인 세타. 이쪽은 사인에 해당하죠? r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맞나요? 자, 그럼 얘는 r이랑 높이는 탄젠트의 관계에 있으니까 높이는 r 탄젠트 세타라고 쓸 수 있고요. 빗변은 코사인과 관계가 있어요. 그쵸? 코사인과 관계가 있는데 얘가 분모고 얘가 분자일 때 코사인이거든요. 따라서 얘는 코사인 세타분의 r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역수로 써진다는 거 조심을 해주세요. 자, 이 녀석은 빗변은 사인과 관계가 있습니다. 역수 관계죠. 사인 세타분의 r. 이쪽은 탄젠트랑 관계가 있는데 역시 역수의 관계가 있겠죠. 탄젠트 세타분의 r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을 먼저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알아야 되는 거 부채꼴에서 반지름이 r이고 중심각이 세타면 호의 길이 얼마인가요? 그렇죠. r 세타 알고 있죠? 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로 와서 문제를 볼게요. T에서부터 P까지 이 호의 길이 얼마인가요? 네, 맞아요. 반지름이 1이니까 이 중심각이 곧 호의 길이거든요. 중심각은 90도에서 알파를 뺐으니까 얼마?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이때 알파는 라디안 각이겠죠? 자, 이때 요 각에 대해서 호의 길이가 결정되니까 아하, TQ의 길이는 뭐가 된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된다. 맞아요? 물론 문제에서 알파가 30도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건 나중에 대입을 하고 지금은 일단 이렇게 써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럼 T의 좌표는 뭐고 Q의 좌표는 무엇일까?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먼저 T의 좌표는 쉬워요. T의 좌표는 단위원에서 각의 크기가 알파인 녀석이니까 T의 좌표는 코사인 알파, 콤마 사인 알파라고 쓸 수 있겠네요. 맞나요? 코사인 알파, 콤마 사인 알파. 자, 그러면 이제 T에서부터 Q까지 이게 과연 X축으로 Y축으로 얼마만큼 이동을 한 것인가? 이런 것들이 궁금한데요. 자, 보조선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T에서 X축과 평행하게 선을 하나 그어주시고요. 그쵸? 그리고 Q에서 그 평행하게 그 선에 수선의 발을 내린 이 지점을 H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뭐가 보여요? 이 파란색 선은 X축과 평행하게 그었잖아요. 그럼 요 각이 알파면 이만큼의 각도 누구예요? 알파가 되는 거예요. 왜? 억각이니까. 여기 90도였는데 알파예요. 그럼 요 각을 X라고 두는 순간 요 각이 또 뭐가 돼요? 알파가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자, 여기 계속 쓰면 이제 복잡하니까 이 그림을 여기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저 녀석은 T, Q, H 직각 이 Q에 해당하는 이쪽이 알파의 각을 갖는 거예요. 맞나요? 그리고 나서 이 길이가 얼마?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죠. 네, 요걸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녀석은 잘 보니까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가 주어지고 이 녀석이 알파로 주어졌을 때
이걸 가지고서 나머지를 써보면 되겠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하, 이 녀석의 길이는 코사인 알파인데 누구에다가 코사인 알파를 곱하는 거예요? 요 길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에다가 코사인 알파를 곱해주면 되는 거고요. 맞죠?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요 길이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에다가 알 사인 세타니까 사인 알파를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알파가 30도라고 했으니까 계산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알파 자리에다가 30도를 넣어주면 30도가 얼마예요? 저 30도는 6분의 파이니까 넣어줄게요. 그럼 이제 알파에다 30도 6분의 파이를 넣어주는 순간 얼마? 그렇지. 3분의 파이가 돼요. 그럼 이만큼의 길이는 어떻게 되나요? 이 앞에 있는 숫자는 3분의 파이가 되고 코사인 6분의 파이 코사인 30도 얼마? 2분의 1 그래서 6분의 파이가 되겠네요. 맞나요? 죄송합니다. 코사인 30도는 2분의 1이 아니죠. 2분의 루트 3 어휴 큰일 날 뻔했어요. 여기 2분의 루트 3이니까 이 값은 6분의 3 루트 3파이 계산 왜 안 돼? 6분의 루트 3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이 3분의 파이 곱하기 사인 알파 사인 30도가 2분의 1이니까 6분의 파이 이와 같이 얻어지는 겁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t의 좌표는 어떻게 돼요? 코사인 콤마 사인이니까 알파가 30도면 2분의 루트 3 콤마 2분의 1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럼 이제 Q의 좌표 한번 써보겠습니다. 답을. 자, Q의 좌표는 T의 X좌표에서 6분의 파이만큼 왼쪽으로 가죠. T의 X좌표에서 6분의 파이만큼 왼쪽으로 가요. 그럼 이 값에서 빼줘야겠네요. 2분의 루트 3에서 6분의 파이만큼 빼주시면 되는 거고요. 맞나요? 네. Y좌표는 T의 Y좌표인 사인 알파, 즉 2분의 1에서 이 녀석의 높이에 해당하는 얼마? 6분의 루트 3 파이만큼을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네, 이런 표현들 여러분들이 삼각함수에서 좀 기본으로 다뤘으면 좋겠고,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예요? Q의 X좌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답은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되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제 5번 풀이로 가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삼각형 ABC가 있을 때 뭐 BC의 길이가 A, AC의 길이가 B인 삼각형에서 이런 관계식을 만족한대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3AB 곱하기 코사인 C. 자, 이때 다음으로 주어진 식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삼각형이라는 것 때문에 각 A와 각 B와 각 C의 합은 항상 180도 파이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 있는 A 더하기 B를 이제 뭘로 고칠 수 있다는 거야? 파이 마이너스 C로 고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인 파이 더하기 파이니까 2파이 마이너스 C는 2파이니까 안 바뀌고 4, 4분면각이죠? 마이너스 사인 C가 됩니다. 그런데 제곱을 해줄 거잖아요? 그럼 제곱을 해주면 이 녀석은 그냥 사인 제곱 C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식으로 고쳐주니까 9 곱하기 사인 제곱 C 더하기 9 곱하기 코사인 C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자, 그런데 사인 제곱 코사인 하나는 사인이고 하나는 코사인이니까 안 맞잖아. 맞춰줄 건데 누구로 맞춰요? 잘 알고 있죠? 사인 제곱을 1 코사인 제곱으로 고쳐요. 그래서 이 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9는 묶여줄 것이고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C 더하기 코사인 C 더하기 1은 얼마냐? 이렇게 묻고 있는 문제네요. 선생님 코사인이 t라고 치환을 한다면 코사인 C를 t라고 치환을 한다면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t 더하기 1이니까 얘는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고 t가 얼마일 때? 그쵸? 2분의 1일 때 최대값이다. 코사인 C가 2분의 1일 때 최대값이네요. 그래서 답은 얼마입니다. 라고 써서 틀려요. 와, 열심히 했는데 틀렸다 이거죠. 맞게 푼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됐을까? 이런 것들이거든요.
자, 근데 우리 써놨지만 안 써먹은 식이 하나 있죠. 바로 이 녀석이에요. 자, 이 문제는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는 90년대 수능 문제, 모의고사 문제의 변형식인데, 참 오래된 문제지만 아직까지도 학생들을 괴롭히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이거 왜 나왔냐 이거야.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이거죠. 이 녀석이 바로 t의 범위를 체크하는 문제입니다. 코사인을 t로 치환했잖아요. 치환하면 항상 범위가 따라다니죠. 범위를 체크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 코사인 범위를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그럼 코사인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코사인 C라는 녀석은 3AB로 나눠주니까 3B분의 A와 3A분의 B라고 쓸 수 있어요. 맞나요? 자, 그런데 A와 B는 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에요. 길이니까 뭐예요? 무슨 말이 숨어있어? 양수라는 말이 숨어있는 거야. 그럼 양수가 숨어있으니까 뭐가 딱 느껴져요? 산술기야. 그쵸? 아, 범위에서 산술기야. 아까 우리 3번 문제 풀 때도 산술기야 있었죠. 그쵸? 아, 범위 체크할 때 산술기야. 잘 체크하세요. 이 녀석을 산술기를 쓰면 2루트 2개 곱한 거. 2개 곱하니까 저절로 얼마? 9분의 1. 아하! 코사인 C의 값의 범위가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를 읽을 때 T의 범위는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읽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당연히 1을 넘지는 못하죠. 즉, 이 2차 함수에서 2분의 1 때를 최대값으로 읽어주면 안 되고 3분의 2에서부터 1까지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바로 이 녀석의 값의 범위가 되는 겁니다. 즉, 최대값은 t의 값이 3분의 2일 때, 즉 코사인 C가 3분의 2일 때 같고요. 최소값은 코사인 C가 1일 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더. 코사인이 1일 때를 최소다라고 읽으면 틀려요. 왜? 코사인이 1이 된다는 거는 각이 0이 된다는 거야. 삼각형인데 각이 0이 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는 최소값을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1에서 등호가 사라져야 돼요. 즉 여기도 구멍이 뻥 뚫려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최소값을 묻는 문제는 안 나와요. 최소값을 묻잖아요. 문제 오류입니다. 알겠죠? 자, 어쨌든 3분의 2일 때가 최대값이니까 여기서 최대값을 구해보면은 t자리에다 이제 3분의 2만 넣어주면 되잖아요. 계산 마저 할게요. 9에 그러니까 t가 3분의 2일 때예요. 9 곱하기 마이너스 9분의 4 더하기 3분의 2 더하기 1 9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4 더하기 6 더하기 9가 돼서 얼마? 11. 네, 이렇게 답이 얻어지겠죠. 맞나요? 자, 다시 한번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6번 문제로 가죠. 자, 마지막 6번 문제는요. 실제로 시험에 나오면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2등급과 3등급을 가르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2등급 이상의 학생들이 연습을 좀 하고 문제도 어느 정도 좀 외우고 했는데 뭐 어떤 학생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2등급보다 좀 안 되는 학생들의 친구들은 문제를 풀었는데 들을 땐 이해를 해요. 근데 다시 보면은 무슨 말인지 혹은 이걸 써야 되는지 몰랐다. 이런 표현들을 좀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시험에 나올 것 같다. 근데 난 어렵다. 하루 전날만 공부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잠시해서 시험에 나오면 빨리 풀어버리고 안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쵸? 자, 그럼 이런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문제는 사인만 있던가 코사인만 있던가 아니면 제곱이 있어서 다 고치면 하나의 문제로 되는데 이 녀석은 사인도 코사인도 안 바뀐다 이거예요. 어떻게 이거 그래프로 그리려고 하면 더 못 그려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더 잘 보려면요 문자가 너무 여러분들한테 어렵게 나와 있어. x를 세타로 한번 고쳐볼게요. 문제를 선생님 좀 바꾸겠습니다. 문자만. 자, 세타가 0과 파이에서 0 이상 파이 이하에서 코사인 세타 더하기 2분의 사인 세타 플러스 1의 범위를 구하시오. 즉, 이 녀석을 내가 k라고 두고서 k의 범위를 구해야 돼. 이렇게 문제를 바꿔서 해석할게요. 괜찮죠? 오케이.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코사인과 사인이 같이 있을 때 풀이 방법인데요. 우리가 항상 문제에 주어지진 않지만 알고 있는 식이 있어요. 그렇죠. 코사인 제곱과 사인 제곱의 합은 항상 1이죠.
즉 나는 코사인 세타를 x로 사인 세타를 y로 치환을 할 거예요. 자, 선생님 일부러 좀 대문자 xy로 썼습니다. 이유는 스몰 xy 있으면 또 이 문제랑 헷갈린다고 해요. 이렇게 대문자로 바꿀게요. 그러면 이 시계를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무슨 관계식이 성립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는 관계식이 성립해요. 그 다음 누구의 범위를 묻고 있냐면 k의 범위인데 이 녀석은 x 더하기 2분의 y 플러스 1이죠. 맞나요? 분모가 0은 아닐 테니까 곱해버리면 오호 y 더하기 1은 k의 x 플러스 2 얘는 원 얘는 직선 원과 직선의 관계를 묻고 있는데 미지수 어디 있어요? x 앞에 누구야? 기울기 기울기의 최대 최소를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바뀌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럼 얘를 바꾼 식을 가지고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 좌표평면에 라지 x와 라지 y에 대한 축이 있고 반지름 1인 원이 그려져 있어요. 반지름 1인 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이때 직선이 하나 있는데 이 직선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반드시 지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반드시 지나는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누구? 기울기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최대값은 접할 때, 최소값도 접할 때 따라서 이때부터 이때까지가 K의 범위다 라고 쓰면 틀려요. 또 하나 더. 왜? 세타 범위 있잖아요. 세타가 0과 파이 사이라는 것은 원을 그릴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그리라는 거예요. 그쵸? 1,0에서 출발해서 각이 점점 커져서 어디까지? 파이까지. 바로 원의 윗부분만 그리고 아랫부분은 그리면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네. 세타의 범위가 안 주어져 있다면 원 전체에 대한 그래프에서 해석을 할 거지만 세타의 범위가 주어져 있으니까 원의 윗부분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직선의 기울기의 최대 최소는 달라졌죠. 최대값은 아까 생각한 것처럼 접할 때인 게 맞아요. 하지만 최소는 언제예요? 바로 그렇죠. 1,0을 지날 때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럼 최소값을 알기 쉽겠네요. 이때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에서부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에서부터 1,0이니까 세 칸 갈 때 한 칸 올라간 이때의 기울기는 3분의 1 맞죠? 자, 이때의 기울기는 체크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방법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1이다를 이용해서 풀어볼게요. 자,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 kx-y 더하기 2k-1은 0 원점에서부터의 거리를 체크하면 루트 k제곱 더하기 1분의 00 대입하니까 절대값 2k-1은 반지름 1과 같다. 맞죠? 곱해서 양변 제곱해서 정리해주면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은 k제곱 플러스 1 암산되고 있나요? 넘기면 3k제곱 마이너스 4k는 0 따라서 k는 0 또는 3분의 4 자, 이게 기울기인데 0과 3분의 4 중에서 누구예요? 당연히 그림으로만 확인해도 3분의 4고요. 0은 아까 이 원이 지워지기 전에 이게 하나의 접선이었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0이 나온 겁니다. 여기서는 이때의 기울기 얼마? 3분의 4라고 체크하면 되겠죠. 이게 바로 누구예요? K값의 범위예요. 기울기의 변화다 이거죠.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내가 원하는 건 이 녀석이니까 다시 한번 써주면 코사인 x 더하기 2분의 사인 x 더하기 1의 범위는 누구보다 크거나 같고 3분의 1의 기울기보다 크거나 같고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 3분의 4보다 작거나 같다. 네, 이와 같이 얻어지는 겁니다. 자, 이 문제 쉽지 않은 문제예요. 여러분들 꼭 반복해서 보셔도 좋으니까 항상 그 틈새 없이 촘촘하게 공부를 해서 우리가 좀 시험에 나왔을 때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6문제를 모두 마칠 건데 나오면 빵 사와 이름에 있는 것처럼 나오면 여러분들이 정말 등급을 업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절대 놓치지 말고 공부하세요. 여러분들의 중간고사에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